문다혜 씨는 왜 그랬을까? 이르면 오늘 출석, 음주운전 CCTV도 오늘 저희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로 술을 마신 건지 술 마신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저 정도면 제대로 된 그 인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신호위반 정황까지 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문다혜 씨 한 명 때문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파란불만 보고 달려오다가 문다혜 씨랑 부딪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큰 인명사고 날 수도 있었어요. 6분 뒤 택시와 접촉사고까지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경찰이 와서 측정했던 0.14%, 면허 취소 수준을 한참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별 일반적인 상태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0.14에서 0.15면은 신체 정신 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위 상태입니다. 문다혜 씨가 딱 저랬죠. 약간 기분 좋은 상태가 0.02에서 0.04. 그런데 0.08에서 0.09만 가도 시각, 청각, 균형감, 언어 기능이 저하되는데 그 윗단계가 0.11에서 0.12, 정신적 활동 능력이 판단이 저하되는 건데 그보다도 위입니다. 4단계 가장 꼭대기 0.14. 문다혜 씨는 신체 정신 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핸들을 잡았던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음주운전 안 되죠? 문다혜 씨는 지금 술을 얼마나 마신 겁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소주를 1병 반 내지 2병을 마셨을 때 네네. 그러니까 문다혜 씨 체중이 이제 여자 정상적인 일반 체중이라고 봤을 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정도 몸무게, 왜냐하면 그 체중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저 같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만 그 마셔도 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 올라가니까. 그런데 저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CCTV를 봤더니 문다혜 씨가 차 안에 차까지 걸어가는데 차를 운전하기는커녕 자신의 몸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0.14%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도 상태인데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갖다가 했지? 저는 그거는 상식이 진짜 없는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면 저런 상태에서 운전대 잡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태원 옛날 국방부에 근무해가지고 많이 가서 저희가 어딘지도 굉장히 잘 아는데 네네. 그런데 참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문다혜 씨가 저기서 이렇게 어찌어찌 빠져나가가지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해서 속도를 막 50km, 60km, 막 7, 80km 이렇게 내기 시작했다가 사고가 났으면 엄청난 사고가 날 뻔했다. 그냥 그나마 접촉사고 나가지고 그 운전기사, 택시 기사님이 경상 정도 입었다라고 한 게 그나마 천만다행일 정도로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사고 나기 6분 전에 문다혜 씨가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이태원 교차로에 접어드는데 그 자리에 CCTV 확보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다혜 씨 음주 사고 6분 전 이태원역 앞에 교차로입니다. 다혜 씨가 모는 캐스퍼 차량이 우회전 차로로 들어서죠. 자, 우회전해야 돼요, 저기서. 그런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는 다혜 씨의 차. 왼쪽 도로로 진입하려는 듯 하더니 상황이 여의치 않자 깜빡이를 켠 채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지금 저게 뭔 난리입니까? 이 때문에 일대 차량 흐름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저 마주오는 반대편 차량과 부딪혔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장면 6분 뒤에 택시와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 없었기 망정이지 지금 우회전 차량으로 접어서다가 갑자기 교차로에서 저렇게 가다가 저 마주오는 검색 차량이랑 부딪히기라도 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지금 보면요. 예. 그 정상적인 운전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말씀하신 대로 0.14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큰 사고가 안 난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생각하고 문다혜 씨의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은 뭐 국민들로부터 지금 어찌 보면은 관심에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중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음주운전 사고가 뭐 심리적인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저게 지금 영상에서 보다시피 신호 위반도 했고 또 불법 주차에다가 음주운전 그리고 저 차량이 지금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압류 조치가 돼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조치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주의 경찰서에서 압류 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저런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저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CCTV 상황을 보니까 일단 신호위반 정황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 위법한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심리 상태나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음주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았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CCTV 보시죠. 문다혜 씨가 술자리를 끝내고 나와서 차를 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음주운전 사고 8시간 전 지난 4일 저녁 7시쯤 차를 대고 고깃집에 들어가는 문다혜 씨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음 날이 됐어요. 새벽 2시 17분이에요. 주차해둔 차량을 향해 걸어 내려오는 문다혜 씨. 다혜 씨의 걷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인 걸음걸이라고 보십니까? 주차해놓은 차량 운전석으로 탑승하는 다혜 씨. 확대해서 보면 시동을 걸고 출발한 다혜 씨는 잠깐 멈춰서서 얼굴을 쓸어 내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들어갈 때는 문다혜 씨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음주 이후에 새벽 2시 17분쯤 차량을 향해 가는 문다혜 씨의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술을 마셨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텐데 음주를 하고서 음주운전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걸로 보여요. 뭐 지금 영상을 통해 보여지는 어떤 음주 후의 장면, 차를 타는 과정, 또 차가 운행하면서 신호 위반을 하는 상황, 뭐 굳이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사고를 내고 직후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였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뭐 이거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 뭐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의 딸이란 이유 때문에 더 비난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만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수식이나 분석을 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0.14의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경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것일 뿐이고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 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뭐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위험한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가운데 이태원 골목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문다혜 씨가 아슬아슬하게 골목길을 가다가 시민과 부딪힐 뻔한 순간도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태원의 한 골목길 앞입니다. 일행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문다혜 씨 차량이 이들을 향해 닿을 듯 가까이 오자 한 일행이 다른 일행의 옷을 잡아서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태원 골목길이 상당히 좁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더군다나 저기가 어디냐면요. 이태원의 큰 길이 아니고요. 그 이면 도로예요. 이면 도로고 그 도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일방 통행입니다. 제가 저길 굉장히 잘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 2대가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방 통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때 정신을 깜빡 놓았으면 행인을 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지금 문다혜 씨가 종로에 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로까지는 새벽이면 금방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종로까지야 뭐 3호 터널이라 그 터널 하나 딱 넘어가면은 금방 나오니까 한 넉넉 잡고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해도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저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본인의 그런 것도 그 일이지만 만약에 저걸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가 났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신 바처럼 그의 그 자동차가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기가 차다 그런 생각 듭니다. 새벽 3시 이태원이면
사실은 대리운전도 많이 기사님들이 많이 활동할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바로 올 시간이긴 한데. 아니 그다음에 저도 이제 술 마시고 대리 기사님들 이렇게 운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뭐 한 5천 원, 10,000원만 더 드린다라고 하면 금방 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깝다고 그랬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사고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고 지금 저 상황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왜 대리기사 부를 생각을 안 했는지 본인의 운전 실력을 자신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음주 상태로 핸들을 잡은 문다혜 씨.